안녕하세요. 파이팅 홍콩TV입니다. 오늘은 위험물 기능사 필기, 기본 이론 정리, 위험물의 저장, 운반, 취급 등의 관리 파트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위험물 관리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사항과 이 위험물 제조소 등의 시설에서의 위험물 관리 규정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로 위험물 제조소에 대해서 알아봤고, 오늘은 역시 제조소 등에 속하는 시설인 옥내 저장소, 옥외 저장소, 각종 탱크 저장소 순서로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옥내 저장소의 안전거리 규정은 앞 시간에 살펴봤던 이 제조소의 규정에 따르는데요. 이 제조소 규정은 문학과 주사사 532-153 이렇게 암기법으로 외울 수 있습니다. 문, 유형 문화재나 지정 문화재일 경우 50m 이상 떨어져야 되고, 학교, 병원, 극장, 복지시설이나 어린이집 이런 시설들과는 30m 이격, 그 다음에 가스,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도시가스와는 20m 이상 이격해야 된다. 그리고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에는 10m 이상 이격, 사용전압 35,000 초과일 경우에는 5m, 사용전압 7,000 초과 35,000까지는 3m 이상 이격해야 된다는 규정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옥내 저장소 안전거리 규정도 요 위험물 제조소 규정에 따르지만 요 아래의 기역, 니은, 디귿의 경우에는 안전거리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바로 제4석유류 또는 동식물류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옥내 저장소로 그 최대 수량이 지정 수량의 20배 미만, 4석유류, 동식물류 지정 수량 20배 미만이면 좀 덜 위험하니까 안전거리 지키지 않아도 되고, 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 저장소, 그 다음에 그 밖에 다른 류 위험물일 경우에는 지정 수량의 20배 이하의 위험물일 경우 그 저장 창고가 위험물에 대해서 아주 튼튼하게 돼 있으면 안전거리를 두지 않아도 된다. 저장 창고에 벽, 기둥, 바닥 보호 및 지붕이 내화 구조해야 되고, 출입구에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 폐쇄 방식의 각종 방화문이 설치돼 있고, 저장 창고에 창이 설치돼 있지 아니하면 이런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기타 위험물인 경우에 지정 수량의 20배 이하라면 옥내 저장소에서 안전거리 두지 않아도 된다. 요런 말입니다. 단 하나의 저장 창고의 바닥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지정 수량 50배 이하인 경우에 저장 창고 내화 구조 갑종 방화문 창 설치하지 않았다. 요런 기준 만족할 때 안전거리 두지 않아도 된다. 자, 옥내 저장소에서 안전거리 두지 않아도 되는 거 제4류 위험물 중에 4석유류, 동식물류 지정 수량 20배 미만인 것, 그리고 6류 위험물 기타 그 밖에 저장 창고 자체가 내화 구조로 돼 있고 자동 폐쇄 방식 갑종 방화문 설치돼 있고 창이 없는 구조로 돼 있다면 지정 수량 20배 이하에 대해서는 안전거리 두지 않아도 된다. 자, 그 다음에 시설물 주변에 빈 공간, 보유 공지를 둬야 된다는 규정은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 수량에 따라서 공지의 너비가 달라지는데, 그 옥내 저장소 건축물이 벽, 기둥, 바닥이 내화 구조로 된 건축물이냐 아니면 그 밖의 건축물이냐에 따라서 공지의 너비가 달라집니다. 만약에 지정 수량 200배 초과됐다면 내화 구조일 경우에 보유 공지의 너비 10m 이상, 그 밖에는 15m고요. 지정 수량 50배 초과 200배 이하다 5m, 10m. 지정 수량 20배 초과 50배 이하 3m, 5m고요. 지정 수량 10배 초과 20배 이하다 2m, 3m. 지정 수량 5배 초과 10배 이하다 1m, 1.5m 이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정 수량 5배 이하의 위험물일 경우에 내화 구조로 된 건축물에서는 공지 규정이 없고, 그 밖의 건축물에서는 0.5m 이상 공지 너비만 두면 된다. 자, 보유 공지 관련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살펴보면, 저장하는 위험물의 최대 수량이 지정 수량의 15배일 경우 건축물의 벽, 기둥, 바닥이 내화 구조죠. 내화 구조로 된 위험물 옥내 저장소의 보유 공지는 몇 미터 이상이어야 되는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체크해야 될 것이 먼저 장소가 어디냐, 옥내 저장소냐, 옥외 저장소냐, 혹은 옥외 탱크 저장소냐, 요 세 가지를 주로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지정 수량의 15배죠. 그러니까 규정에서 10배 초과 20배 이하에 속하니까 내화 구조면은 너비가 2m 이상, 그 밖의 경우에는 3m 이상입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벽, 기둥, 바닥이 내화 구조라고 돼 있으니까 정답은 3번 2m가 되겠어요. 자, 요건 지금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기출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정해져 있으니까 최대한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서 거기서 물어보는 것들만 정확히 암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지정 수량 10배 초과 20배 이하일 경우, 그러니까 15배다 요렇게 나오면 옥내 저장소의 공지 너비는 내화 구조 건축물이면 2m 이상, 그 밖의 건축물은 3m 이상입니다. 요거 하나는 꼭 외우고 넘어간다. 자, 그리고 옥내 저장소의 표지 및 게시판은 제조소 규정과 동일합니다. 기본적으로 표지 및 게시판 바탕은 흰색, 문자는 흑색으로 하고요. 물기엄금일 경우 바탕색은 청색으로 하죠. 문자는 흑색 동일하고, 그리고 화기주의나 화기엄금일 경우에는 바탕색을 적색으로 한다. 문자는 흑색 똑같아요. 그리고 표지 및 게시판 크기는 한 변 길이 각각 0.3m, 0.6m, 30cm by 60cm로 만든다. 옥내 저장소 표지 및 게시판 규정이고요. 자, 옥내 저장소의 건축물의 구조의 경우에는 독립된 건축물로 해야 되고, 지면에서 처마까지의 높이 6m 미만인 단층 건물로 해야 된다. 그리고 바닥을 지면보다 높게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높이 제한과 단층 건물로 제한한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예외가 있습니다. 만약에 2류 위험물 또는 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창고로서 벽, 기둥, 보호 바닥이 내화 구조고 출입구에 갑종 방화문 설치돼 있고 비례침이 있다면, 그러면은 높이를 훨씬 높게 20m 이하로 할 수 있다. 자, 기본적으로 지면에서 처마 높이 6m 미만으로 하고 단층 건물이고 바닥면 지면보다
높게 해야 되는데 이 처마 높이 기준 6m 미만은 2류 또는 4류 위험물이면서 내화 구조고 각종 방화문 있고 피뢰침 설치하면 처마 높이를 20m까지 상향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요 피뢰침 같은 경우에도 주위 상황에 따라서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자, 그리고 옥내 저장소의 경우에는 요 바닥 면적에 대한 기준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위험물 제조소에는 환기 설비 바닥 면적 기준은 받지만 요 건축물의 바닥 면적에 대한 기준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옥내 저장소의 경우 건축물 바닥 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 기준과 2000m 이하 기준 요 둘로 나눠져 있다. 자, 먼저 바닥 면적 약 330평 1000제곱미터 이하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것은 인류 위험물 중에 오염과 무화, 아염소산염류,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무기과산화물, 지정수량 50kg인 위험물이죠. 오염과 무화니까. 그 다음에 3류 위험물 중에 10알칼알나 이황까지 지정수량 10kg인 알칼알나, 10알칼알나, 칼륨, 나트륨,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요 지정수량 10kg인 위험물과 이황, 지정수량 20kg인 황림까지 옥내 저장소 바닥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4류 위험물 중에 특수인화물 이디아산, 그리고 제1석유류 이휘벤 에메톨, 그 다음에 메탄올, 에탄올, 알코올류 여기까지도 1000제곱미터 기준이에요. 그리고 또 5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 질산 에스테르류 그 밖에 지정수량 10kg인 위험물 10유질이죠. 10유질. 마지막으로 6위험물까지 요것들은 바닥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 기준입니다. 자, 요 위험물들의 특징이 모두 위험등급 1등급이라는 거예요. 자, 4류 위험물 중에 제1석유류와 알코올류만 2등급이고 모두 1등급입니다. 그래서 위험등급 1등급은 옥내 저장소 크기가 1000제곱미터로 안전을 위해서 좀 적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외 위험물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덜 위험하니까 창고 크기를 2배로 늘릴 수 있다. 2000제곱미터 이하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만약에 여기서 두 가지 위험물을 내화 구조의 격벽으로 완전히 구획된 실에 각각 저장하는 창고의 경우에는 창고 크기를 그 중간인 1500제곱미터 이하로 할 수 있습니다. 요거까지. 따라서 바닥 면적은 위험등급 1등급 플러스 2등급 중에 제1석유류 알코올류다. 바닥 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고 그 밖에는 2000제곱미터, 격벽인 경우에는 1500 이하다. 이렇게 암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기본적으로 각 위험물의 등급까지 암기 팁을 활용해서 각 위험물에 속하는 위험물의 종류는 반드시 암기하고 계셔야 이런 문제도 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장창고 벽, 기둥, 바닥은 내화 구조로 하고요. 보와 석가래는 불연 재료로 해야 된다. 다만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의 위험물 저장창고 또는 제2류 위험물, 그 중에 인화성고체를 제외하고 4류 위험물은 인화점 70도 미만인 것을 제외하고는 연소의 우려가 없는 벽, 기둥, 바닥은 내화 구조가 아니라 그보다 약간 떨어지는 불연 재료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붕의 경우에는 폭발했을 때 그 폭발력이 좌우가 아니라 위쪽으로 잘 방출될 수 있도록 지붕을 가벼운 불연 재료로 해야 되고요. 천장은 만들지 않아야 됩니다. 자, 출입구에는 갑종 방화문 또는 을종 방화문을 설치하되 연소에 우려가 있는 외벽 출입구의 경우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 폐쇄식 갑종 방화문을 설치해야 된다. 이건 제조소와 동일하죠. 여기서 연소에 우려가 있는 외벽이라는 것은 제조소가 설치된 부지의 경계선이나 제조소 등이 인접한 도로의 중심선, 그리고 제조소 등의 외벽과 동일 부지 내에 다른 건물의 외벽 간의 중심선, 이 선들로부터 3m 이내에 있는 제조소의 외벽을 말합니다. 불이 났을 때 같이 타버릴 수 있는 연소에 우려가 있는 외벽이란 부지 경계선, 도로 중심선, 다른 건물 외벽 간 중심선, 이 선들을 기산점으로 해서 3m, 2층은 5m, 그 이내에 있는 제조소 등의 외벽을 말한다. 기산점으로부터 3m입니다. 2층은 5m, 연소에 우려가 있는 외벽, 이렇게 살펴봤고, 그 다음에 바닥의 경우에는 반드시 물이 스며 나오지 않는 구조로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습기나 물에 닿으면 아주 위험할 수 있는 위험물들을 저장하는 경우겠죠. 1류 위험물 중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 2류 중에서는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3류 중에서는 금수성 물질, 그리고 4류 위험물들, 이런 것들을 저장하는 옥내 저장소 건축물은 바닥에 물이 스며 나오지 않는 구조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X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그 바닥이 위험물이 스며들지 아니해야 되고 적당한 경사가 있어야 되고 최저부에 집유시설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채광, 조명, 환기의 경우에는 제조소와 동일하게 인화점 70도 미만의 위험물의 저장 창고에서 가연성 증기가 내부에 체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배출하는 설비를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 그리고 피뢰침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저장 창고에는 반드시 피뢰침을 설치해야 된다. 단 6류 위험물의 옥내 저장 창고, 요건 제외됩니다. 지정수량 10배 이상이다. 피뢰침 설치한다. 자, 그리고 저장 창고는 각 층 바닥을 지면보다 높게 하고 바닥면으로부터 상층의 바닥, 상층이 없는 경우에는 처마까지의 높이를 기본적으로 6m 미만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저장 창고의 바닥 면적 합계는 1000제곱미터 이하로 해야 된다. 이런 규정도 있고요. 저장 창고의 벽, 기둥, 바닥, 돌을 내화 구조로 하고 계단은 불연 재료로 하고 연소에 우려가 있는 외벽은 출입구 외에 개구부를 갖지 않는 벽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2층 이상의 층의 바닥에는 개구부를 두지 않아야 되는데 다만 내화 구조의 벽과 갑종 방화문 또는 을종 방화문으로 구획된 계단실을 통해서 각 층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는 구조의 경우에는 개구부를 둘 수 있습니다. 원칙은 2층 이상 층의 바닥에는 개구부를 두지 않아야 된다. 오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옥내 저장소의 경우에도 위험물에 따라서 특별히 정하는 규정들이 있는데요. 요거 잘 봐놓으셔야 되죠. 바로 지정 과산화물, 오류 위험물 중에 유기 과산화물이나 이를 함유한 것으로
지정 수량이 10kg인 것에 대한 옥내 저장소 특례가 있습니다. 자, 지정 과산화물일 경우에는 바닥 면적 150제곱미터마다 격벽으로 완전하게 구획을 해야 되고요. 이 경우에 격벽의 두께는 30cm 이상의 철근 콘크리트조 혹은 철골 콘크리트조로 하거나 두께 40cm 이상의 보강 콘크리트 블록조로 해야 되고 저장 창고의 양측 외벽으로부터 1m 이상 그리고 상부 지붕으로부터는 50cm 이상 돌출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뭐가? 격벽이. 옥내 저장소에 지정 과산화물, 오류 위험물 중에 유기 과산화물 저장할 때 바닥 면적 150제곱미터마다 격벽 설치해야 되는데 철근 철골 콘크리트조다 두께가 30cm 이상, 보강 콘크리트 블록조다 두께 40cm 이상으로 해야 되고 이 격벽이 양측 외벽으로부터 1m 이상, 상부 지붕으로부터 50cm 이상 돌출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격벽 말고 외벽은 두께 20cm 이상의 철근 철골 콘크리트조나 두께 30cm 이상의 보강 콘크리트 블록조로 해야 되고요. 지붕의 석가래 간격은 30cm 이하로 해야 된다. 출입구에는 갑종 방화문 설치하고 저장 창고의 창문은 바닥면으로부터 2m 이상 높이에 두되 하나의 벽면에 두는 창의 면적의 합계를 당의 면적의 80분의 1로 하고 창 하나 면적은 0.4제곱미터. 아주 작죠? 0.4제곱미터 이내로 해야 됩니다. 자, 굵은 글씨로 써놓은 것만 눈여겨보시면 됩니다. 모두 기출지문이다. 자, 여기까지 옥내 저장소였고요. 다음으로 옥외 저장소 보겠습니다. 자, 옥외 저장소 안전거리도 제조소와 동일하고요. 문학과 주사사 532153 이 옥내 저장소의 경우에는 주위에 경계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유 공지도 확보해야 되는데요. 취급하는 위험물의 수량에 따라서 공지 너비가 달라진다. 지정 수량 200배 초과시 15m, 50배에서 200배 12m 이상, 20배 초가 50배 이하다 9m고 10배 초가 20배 이하면 5m, 지정 수량 10배 이하일 경우에 3m 이상 공지 너비 확보해야 됩니다. 자, 옥내 저장소와 비교해서 옥내 저장소의 내화 구조 건축물일 경우에 200배 초과시 10m 이상이었고 그 밖에는 15m로 옥외랑 같습니다. 지정 수량 50배 초과 200배 이하에서는 5m, 10m였고 그 다음에 3m, 5m, 10배 초과 20배 이하일 때는 2m, 3m였다. 자, 하지만 옥외 저장소일 경우에는 15m, 12m, 9m, 5m, 3m로 줄어듭니다. 상대적으로 옥내보다는 공지 너비가 크다. 자, 이러한 옥외 저장소 공지 너비의 경우 예외가 있는데요. 사류 위험물 중에 제4석유류와 육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할 경우 이 옥외 저장소의 보유 공지는 기본 공지 너비의 3분의 1을 해주면 됩니다. 제4석유류와 제6류 위험물 옥외 저장소에서 공지 너비 3분의 1로 줄어든다. 자, 역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옥외 저장소에서 지정 수량 200배 초과시 보유 공지는 몇 미터 이상으로 해야 되는가? 단 사류 위험물과 육류 위험물은 아니라고 했네요. 만약에 사류 위험물과 육류 위험물이다 하면 3분의 1 해줘야 되는데 아니라고 했으니까 지정 수량 200배 초과시 15배죠. 4번이 정답이다. 자, 그리고 옥외 저장소 중에 경계표 안쪽에서 덩어리 유황만을 저장 취급하는 경우에는 이 하나의 경계 표시의 내부의 면적을 100제곱미터 이하로 해야 되고요. 2개 이상의 경계 표시를 설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각각의 경계 표시 내부 합산 면적은 1000제곱미터 이하로 해야 됩니다. 자, 옥외 저장소에서 경계 표시를 해서 거기에다가 위험물을 저장하는데 경계표 안쪽에 덩어리 유황만을 저장 취급하는 경우 하나의 경계표시 내부 면적 100제곱미터 이하, 2개 이상일 경우 합산 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그리고 이 덩어리 유황만을 저장 취급한다. 경계표시는 불연 재료로 만들어야 되고 유황이 새지 않는 구조로 해야 되겠죠? 당연한 얘기. 그리고 옥외 저장소 경계표시 높이는 1.5m 이하로 해야 됩니다. 옥외 저장소 경계표시 높이 1.5m 이하로 한다. 자, 다음은 옥외 탱크 저장소인데요. 자, 옥외 탱크 저장소라고 하면 말 그대로 건축물 외부에 있는 탱크 형태의 저장소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최대 수량이 100만 리터 이상인 것을 특정 옥외 탱크 저장소라고 한다. 특정 옥외 탱크 저장소는 최대 수량 100만 리터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자, 이 옥외 탱크 저장소의 안전거리는 앞에서 살펴봤던 옥내 옥외 저장소와 동일한데요. 그 말은 위험물 제조소의 안전거리 사항이 적용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옥내 옥외 저장소와 옥외 탱크 저장소, 위험물 제조소도 포함되겠죠. 요것들 이외의 저장소에 대해서는 안전거리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올 취급소에 있어서도 일반 취급소만 안전거리 규제 대상이고 나머지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 요거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암기법 외워볼까요? 문학가가 주사 부리다 사망하는 이야기죠. 문학가 주사사 532153입니다. 532153 문학가 주사사. 자, 그리고 옥외 탱크 저장소 보유 공지 묻는 문제 자주 출제됩니다. 자, 옥외 탱크 저장소에 보유 공지를 두는 이유는 화재 확산 방지와 비난과 소화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다. 자, 옥외 탱크 저장소는 앞에서 살펴봤던 옥내 옥외 저장소와 위험물 최대 수량이 다릅니다. 골치 아프죠? 옥외 탱크 저장소 지정 수량의 3000배 초과 4000배 이하일 경우에는 15m 이상, 2000배 초과 3000배 이하다 12m, 지정 수량의 1000배 초과 2000배 이하 9m고 지정 수량의 500배 초과 1000배 이하다 5m, 지정 수량의 500배 이하면은 3m입니다. 자, 요 굵은 글씨로 써져 있는 것만 기출됐었으니까 요건 꼭 암기한다. 자, 잘 보면 요 공지의 너비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봤던 옥외 저장소의 수치들과 똑같습니다. 15, 12, 9, 5, 3이고 요 지정 수량 기준만 3000배, 4000배, 2000배, 3000배, 1000배, 2000배, 500배, 1000배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정 수량 500배 이하로 마지막을 제외하고 1000배씩 줄어든다. 따라서 지정 수량 3000배 초과 4000배 이하 15m와 지정 수량 500배 이하 보유 공지 너비 3m 이상이다. 이렇게 기억하십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하게 암기해야 될 것이 요 5개 탱크 저장소의 보유 공지는 4000배 초과했을 때의 공지너비 기준이 있습니다. 4000배를 초과했을 경우에는 당해 탱크의 수평 단면의 최대 지름과 높이 중에서 큰 것과 같은 거리 이상을 공지너비로 둬야 된다. 다만 30m 초과하는 경우에는 30m 이상으로 할 수 있고 15m 미만인 경우에는 15m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자, 요 말은 공지라는 게 주변 빈 공간이니까 요 5개 탱크의 수평 단면의 최대 지름, 요 지름과 요 높이 중에서 긴 변 이상을 공지의 너비로 둬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30m 초과하면 30m 이상으로 할 수 있고 15m 미만이면은 15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답니다. 요거까지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육류 위험물 외 위험물의 경우에는 5개 저장 탱크를 동일한 방유제 안에, 방유제라는 것은 뚝이라고 그랬죠. 위험물이 새지 않도록 둘러싸고 있는 콘크리트 벽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방유제 안에 2개 이상의 탱크를 설치하는 경우에 보유공지의 3분의 1 이상으로 공지 너비를 할 수 있고요. 단 최소 3m 이상이어야 됩니다. 육류 위험물 외의 경우에 방유제 안에 5개 저장 탱크 2개 이상 설치하는 경우에 방유제가 있으니까 좀 더 안전이 확보된 상태죠. 보유공지는 3분의 1 이상이면 된다. 단 너비가 3m는 넘어야 된다. 그리고 육류 위험물의 경우에는 너비가 1.5m 이상이면 보유공지의 3분의 1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육류 위험물 또 하나, 만약에 요 5개 저장 탱크를 동일군에 2개 이상 설치할 경우 이 경우에는 보유공지의 3분의 1에 3분의 1로 할 수 있다. 단 너비가 1.5m 이상이어야 된다. 자, 요거까지. 자, 육류 위험물 외에는 방유제 안에 2개 이상 설치할 때 3분의 1 이상으로 할 수 있고요. 3m는 넘어야 되고 육류 위험물인 경우에는 1.5m 넘으면 3분의 1 이상으로 할 수 있는데 동일 구내에 2개 이상 설치할 때는 보유공지의 3분의 1에 다시 3분의 1로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 5개 저장 탱크가 설치된 곳에 물분무 설비가 있으면 보유공지를 규정대로 넓게 둘 필요가 없고 보유공지의 2분의 1 이상의 공지로 할 수 있는데요. 요 기준은 탱크 원주의 1m당 37리터의 물을 20분간 분수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물분무 설비가 있으면은 보유공지를 반으로 줄여주겠다. 그런 규정입니다. 5개 탱크 저장소 물분무 설비가 있으면 보유공지를 반으로 줄여주는데 그 물분무 설비의 기준은 탱크 원주 1m당 37리터로 20분간 분사할 수 있어야 된다. 요건 꼭 암기하십니다. 탱크 원주 1m당 37리터 20분간 분사할 수 있는 물분무 설비예요. 보유공지 2분의 1로 하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 5개 저장 탱크를 만드는 재료와 두께 등 이 탱크의 외부 구조와 설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5개 저장 탱크는 아까 최대 수량이 100만 리터 이상인 특정 5개 저장 탱크와 준특정 5개 저장 탱크 외에 그 강철판의 두께가 3.2mm 이상이어야 되고요.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규격에 적합한 재료로 제작해야 되고 압력 탱크 외 탱크의 경우에는 충수 시험, 물을 채워서 수압을 견딜 수 있는지에 대한 시험이죠. 충수 시험과 수압 시험을 했을 때 각각 물이 새거나 변형되지 않아야 됩니다. 이때 압력 탱크의 경우에는 최대 상용 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10분간 실시했을 때 이상이 없어야 된다. 충수 테스트, 수압 테스트 모두 통과해야 되는데 압력 탱크의 경우 최대 상용 압력의 1.5배 압력으로 10분간 실시하는 수압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 자, 그리고 5개 저장 탱크 중에 압력 탱크 외 탱크에 있어서는 밸브 없는 통기관 또는 대기 밸브 부착 통기관을 다음 기준에 따라서 설치해야 되는데요. 먼저 밸브 없는 통기관, 밸브가 없기 때문에 항상 열려 있는 거죠. 이런 밸브 없는 통기관의 경우에는 지름이 30mm 이상이어야 되고요. 3cm 이상이어야 된다. 그리고 끝부분이 수평면보다 45도 이상 구부려져서 빗물 침투를 막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하 방지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되고 가연성 증기를 회수하기 위한 밸브를 설치하는 경우 항상 개방되어 있는 구조로 해야 되고 폐쇄했을 경우에는 10kPa 이하의 압력에서도 개방되는 구조로 해야 됩니다. 밸브 없는 통기관 기준이다. 지름 30mm 이상, 끝부분은 45도 이상 구부려져서 빗물 침투 막아야 되고 인하 방지 장치돼 있고 항상 개방되어 있는 구조로 돼야 되고 폐쇄했을 경우에 10kPa 이하의 압력에서 개방되는 구조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대기 밸브가 부착되어 있는 통기관으로 한다. 그랬을 때는 이게 평상시에는 닫혀 있다가 5kPa 압력 이상이 작용하면 자동으로 열리는 그런 형태의 통기관인데요. 5kPa 압력으로 작동한다. 요거와 역시 인하 방지 장치 설치되어 있어야 된다.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5개 저장 탱크는 두께 3.2mm 이상의 강철판으로 돼야 되고 충수 시험, 수압 시험 하는데 압력 탱크의 경우에는 최대 상용 압력 1.5배 압력으로 10분간 실시하는 수압 테스트 통과해야 된다. 그리고 압력 탱크 외에는 밸브 없는 통기관 또는 대기 밸브 부착 통기관을 설치해야 되는데 밸브 없는 통기관의 경우 지름은 30mm 이상, 끝부분 45도 구부려지고 인하 방지 장치와 10kPa 이하 압력에서 개방되는 구조로 돼야 되고 대기 밸브 부착 통기관의 경우에는 5kPa 압력으로 작동해야 되고 인하 방지 장치 설치돼야 된다. 이렇게 간단히 정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5개 저장 탱크에는 펌프 설비가 같이 있는데요. 이 펌프 설비 주위에는 너비 3m 이상의 공지를 보유해야 되고요. 3m 이상 공지 보유한다. 5개 저장 탱크의 펌프 설비입니다. 이 펌프실의 바닥의 주위에는 높이 20cm 이상의 턱을 만들어야 되고 최저부에는 지뷰 설비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펌프실 외 장소에 펌프 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그 아래에다가 집안면 주위에 15cm 이상의 턱을 만들고 그 집안면은 콘크리트 등으로 위험물이 스며들지 않는 재료로 적당히 경사지게 하고 그 최저부에 역시 지뷰 설비를 한다. 만약에 사류 위험물 중에
온도 20도씨의 물 100g에 용해되는 양이 1g 미만인 것에 한해서는 요 집유 설비에다가 기름을 분리하는 장치, 유분리 장치를 설치해야 됩니다. 어디에? 펌프실 외 장소에 펌프 설비를 할 경우 사료 위험물 중에 20도씨 물 100g에 1g도 용해되지 않는 경우, 용해되는 양이 1g 미만인 경우에 유분리 장치 설치한다. 자, 그리고 펌프실의 경우 잘 나오지는 않지만 앞에서 봤던 벽, 기둥, 바닥, 보호, 불연 재료로 하고 지붕은 폭발력이 위로 방출돼야 되고 가벼운 불연 재료로 해야 된다. 창 및 출입구는 갑종 을종 방화문,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 망임 유리로 한다. 요런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볼드체로 굵게 써놓은 것. 요건 꼭 암기하고 넘어갑니다. 자, 옥외 탱크 저장소의 게시판에는 옥외 저장 탱크 주입구라는 백색 바탕에 흑색 문자의 게시판을 부착해야 되고요. 유사시 기름이 흘러넘치지 않도록 탱크 주변에 설치하는 방유제의 경우에 규정사항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시험에 단골로 출제됩니다. 옥외 저장 탱크의 방유제 문제 반드시 출제된다. 자, 인화성 액체 위험물 이황화탄소를 제외하고는 옥외 탱크에 저장 시 방유제를 설치해야 되는데요. 이 방유제의 설치 용량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요 탱크가 있고 흘러넘침을 막는 방유제가 있는데 요 방유제의 내부의 용적, 요걸 방유제 용량이라고 한다. 탱크가 만약에 하나라면 이 탱크 용량의 110% 이상을 방유제 용량으로 하고요. 탱크가 2개 이상일 경우 탱크 중 중량이 최대인 것에 110% 이상을 설치하고요. 인화성이 없는 액체 위험물의 경우에는 탱크가 하나일 때 100%, 탱크가 2개 이상일 때는 중량 최대인 것에 100%로 합니다. 110에서 100%로 줄인다. 어떨 때? 인화성이 없는 액체 위험물일 경우에. 자, 방유제의 높이는 최소 0.5m 이상 3m 이하로 하고요. 두께의 경우에는 0.2m 이상으로 한다. 그리고 지하 매설 깊이 1m 이상으로 합니다. 높이는 0.5에서 3m. 두께는 0.2m 이상, 지하로 1m 이상으로 방유제 설치한다. 자, 방유제 내의 면적은 최대 기준이 있습니다. 8만 제곱미터 이하로 해야 된다. 자, 8만 제곱미터면 2만 4천 평 정도니까 아주 넓죠? 요 방유제의 면적은 8만 제곱미터 이하로 해야 되고 방유제 안에 설치하는 옥외 저장 탱크의 수는 10개 이하로 해야 됩니다. 10개까지 설치할 수 있다. 그리고 방유제는 옥외 저장 탱크의 지름에 따라서 탱크 옆판으로부터 다음이 정하는 거리를 유지해야 되는데 인하점이 200도씨 이상인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지 아니하다. 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요 부분 시험이 아주 잘 나옵니다. 옥외 저장 탱크의 지름에 따라서 탱크 옆판에서 요 방유제까지의 요 거리의 경우에는 지름이 15m 미만인 탱크의 경우에는 높이의 3분의 1 이상을 이격해야 되고요. 만약에 탱크 지름이 15m 이상인 경우에는 탱크 높이의 2분의 1 이상, 그러니까 좀 더 이격거리가 작아집니다. 지름이 커지면 이격거리가 작아진다. 15m 미만이면 3분의 1, 15m 이상이면 2분의 1 이상 이격하면 됩니다. 기준이 15m다. 따라서 기출문제 하나 살펴보면 경유를 저장하는 옥외 저장 탱크의 반지름이 2m이고 높이가 12m일 때 탱크 옆판으로부터 방유제까지의 거리는 몇 미터 이상이어야 되는가? 자, 방금 봤던 규정에서 지름이 15m 기준이죠. 반지름이 2m니까 지름이 4m겠네요. 15m 미만이니까 탱크 옆판으로부터 방유제까지의 거리는 높이의 3분의 1이었죠. 높이가 12m니까 3분의 1이면 4m. 방유제까지 4m 떨어지면 된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기준이 탱크 지름 15m고 15m 미만이다. 탱크 높이 3분의 1. 15m 이상이다. 탱크 높이 2분의 1입니다. 자, 다음은 옥내 탱크 저장소 보겠습니다. 옥내 탱크 저장소는 옥외가 아니라 단층 건축물에 설치된 탱크 전용실에 설치된 옥내 탱크를 말하고요. 이 옥내 저장 탱크와 탱크 전용실의 벽 사이, 요 벽 사이와 옥내 저장 탱크가 여러 개일 때는 탱크 상호 간의 간격을 0.5m 이상 50cm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됩니다. 옥내 탱크 저장소, 탱크 전용실과 벽 사이, 그리고 옥내 저장 탱크 상호간 간격은 0.5m, 50cm다. 요 옥내 저장 탱크의 용량의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지정 수량의 40배 이하로 해야 되고요. 제4석유류와 동식물류를 제외하고 사유 위험물에 있어서는 2만 리터 이하의 용량으로 해야 된다. 옥내 저장 탱크 수량 기준입니다. 지정 수량의 40배 이하, 사유 위험물 중에 제4석유류, 동식물류 제외하고는 2만 리터 이하로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옥내 탱크 저장소 중에 탱크 전용실을 단층 건물이 아니라 단층 건물 외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2, 3, 4, 6류 위험물 중에 황화린, 정린, 덩어리 유황, 황린, 질산, 사류 위험물 중 인하점 38도 이상인 위험물들은 탱크 전용실을 설치해서 옥내 탱크를 저장할 수 있고요. 그 중에 요 사류 위험물 중 인하점 38도 이상인 위험물을 제외하고 요 위에 거 3개, 황화린, 정린, 덩어리 유황, 황린, 질산 등은 반드시 이 탱크 전용실을 단층이 아닌 건축물일 경우 건축물의 1층 또는 지하층에 설치해야 됩니다. 황화린, 정린, 덩어리 유황, 황린과 질산은 옥내 탱크 저장소, 탱크 전용실을 건축물 1층 또는 지하에 설치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지하 탱크 저장소에 대해서 시험에 출제되는 기준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지하 탱크 저장소는 지면 하에 설치된 탱크 전용실에 이 탱크를 설치해야 되지만 사류 위험물의 경우 주로 석유류 등 인화성 액체죠. 이 사류 위험물의 경우에는 만약에 요 1번부터 5번까지의 기준에 적합하면 탱크 전용실에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첫째, 요 탱크를 지하철이나 지하가 그리고 지하 터널로부터 수평거리 10m 이내의 장소 또는 지하 건축물 내의 장소에 설치하지 않아야 되고요. 당해 탱크를 수평 투영의 세로미 가로보다 0.6m 이상 크게 하고 두께가 0.3m 이상인 철근 콘크리트조의 뚜껑으로 덮어야 되고 뚜껑에 걸리는 중량이 직접 당해 탱크에 걸리지 아니하는 구조여야 되고
탱크가 견고한 기초 위에 고정되고 당해 탱크를 지하에 가장 가까운 벽과 피트, 가스관 등의 시설물 및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60cm 이상 떨어진 곳에 매설한 경우 요 요건들을 모두 충족할 때 사류 위험물의 경우 지하면에 설치된 탱크 전용실에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그 외에는 지하 탱크 저장소는 지하면에 설치된 탱크 전용실에 설치해야 됩니다. 자, 지하에 탱크 전용실을 설치할 때는 지하에 가장 가까운 벽, 피트, 가스관 등의 시설물 및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0cm, 0.1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고 지하 저장 탱크와 탱크 전용실의 안쪽과는 서로 10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탱크 주위에는 입자지름 5mm 이상의 마른 자갈분을 채워줘야 됩니다. 습기에 의해서 응고되지 않도록 모래나 입자지름이 5mm 이하인 마른 자갈분을 채워줍니다. 지하 저장 탱크, 탱크 전용실이다. 시설물과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0.1m 이상 떨어지게 하고 역시 각 탱크와 탱크 전용실 안쪽 벽면과는 0.1m, 10cm 이상 이격해야 된다. 그리고 지하 저장 탱크 윗부분은 지면으로부터 60cm 이상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지하 저장 탱크 윗부분은 지면으로부터 60cm 이상, 0.6m 이상 아래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지하 저장 탱크를 2개 이상 인접해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상호간 간격 1m 이상 유지해야 되고요. 역시 예외사항은 탱크 전용실에 벽이나 두께 20cm 이상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2개 이상의 지하 저장 탱크 인접해서 설치할 때 상호간 간격 기본적으로 1m인데 용량 합계가 지정 수량의 100배 이하인 때는 그 반인 0.5m 간격으로 해준다. 어떨 때? 2개 이상의 지하 저장 탱크 용량 합계가 지정 수량의 100배 이하 인데 1m가 아니라 50cm로 간격해줍니다. 게시판이나 표지에 백색 바탕 흰색 글씨 제조소와 동일하게 표시하면 되고요. 최대 상용 압력 46.7kPa 이상인 압력 탱크 외 탱크에 있어서는 70kPa 압력으로 수압 시험을 실시해줘야 되고요. 만약에 압력 탱크다 그랬을 때는 앞에서 5개 저장 탱크 할 때 봤던 최대 상용 압력의 1.5배 압력으로 각각 10분간의 수압 테스트, 수압 시험을 거쳐 새거나 변형되지 않아야 됩니다. 1.5배 10분간, 1.5배 10분간 압력 탱크고 압력 탱크 외에는 70kPa의 압력으로 시험해준다. 지하 저장 탱크 통기관의 경우에는 지면으로부터 4m 이상 높이에 설치해야 되고요. 통기관 지면으로부터 4m 이상 높이에 설치한다. 지하 저장 탱크. 그리고 지하 저장 탱크 주위에는 액체 위험물의 누설을 검사하기 위해서 누설 검사관을 4개소 이상 설치해 주는데요. 어떤 기준으로 설치해야 되냐면 이중관으로 해야 되고 다만 소공이 없는 상부는 단관으로 할 수 있다. 하나의 관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재료는 금속관 또는 경질 합성 수지관으로 한다. 뭐를? 지하 저장 탱크 주변에 액체 위험물이 누설되는지 검사하기 위한 관입니다. 4개소 이상 설치한다. 이중관으로 하고 금속관 또는 경질 합성 수지관으로 하고 이 관이 탱크 전용실에 바닥까지 내려가서 탱크의 기초까지 닿아야 됩니다. 그리고 관의 밑부분으로부터 탱크 중심 높이까지의 부분에는 소공이 뚫려 있어야 된다. 다만 지하 수위가 높은 장소에 있어서는 그 지하 수위 높이까지 소공이 뚫려 있으면 됩니다. 상부에는 물이 침투하지 않는 구조로 돼야 되고 뚜껑은 검사 시에 쉽게 열 수 있도록 돼야 된다. 액체 위험물 누설 검사 시험관입니다. 몇 개 설치한다? 4개소 이상 설치한다. 그리고 탱크 전용실은 벽, 바닥, 뚜껑에 대해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 또는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구조로 설치해야 되는데요. 벽, 바닥, 뚜껑의 두께는 30cm, 0.3m 이상이어야 되고요. 벽, 바닥, 뚜껑의 내부에는 지름 9mm부터 13mm까지의 철근을 가로 및 세로로 5cm에서 20cm 간격으로 배치해야 됩니다. 9mm 철근부터 13mm 철근까지 가로, 세로로 5에서 20cm 간격으로 배치한다. 그리고 벽, 바닥, 뚜껑의 재료에 수밀 콘크리트를 혼입하거나 아스팔트층을 만드는 방법으로 방수 조치를 해야 됩니다. 수밀 콘크리트나 아스팔트층으로 방수 조치한다. 지하 저장 탱크, 탱크 전용실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지하 저장 탱크에는 과충전을 방지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되는데요. 탱크 용량을 초과해서 위험물을 주입할 때 위험물이 과충전돼서 넘치지 않도록 자동으로 주입구를 폐쇄하거나 위험물 공급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그런 장치가 과충전 방지 장치입니다. 보통 탱크 용량의 90%가 차면 경보음이 울리는 방법으로 설치를 합니다. 과충전 방지 장치, 지하 저장 탱크에 해야 된다. 그리고 이 탱크와 본체의 외벽 사이에 3mm 이상의 감지층을 둬야 되는데요. 이 감지층 간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스페이서를 설치합니다. 우리가 욕실에 타일 같은 거 붙일 때 이렇게 간격 유지하는 조그만 구조물을 사용하죠. 자, 이런 게 스페이서예요. 자, 다음에는 강제 이중벽 탱크라는 게 있는데요. 요건 탱크 전용실이 없이 지하에 직접 매립을 합니다. 재질은 원칙적으로 탱크 본체와 동일한 재료로 설치하고요. 감지층이란 게 있다. 탱크 본체와 외벽 사이에 3mm 이상의 감지층을 둬야 됩니다. 감지층 간격 유지를 위해서 스페이서를 설치한다. 이 스페이서는 탱크의 고정밴드 위치와 기초대 위치에 설치해줘야 됩니다. 강제 이중벽 탱크에 대한 기출 보기 드리고요. 자, 이렇게 지하 저장 탱크까지 살펴봤고 다음은 간이 탱크 저장소와 이동 탱크 저장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탱크 저장소류는 모두 끝나고 다음 시간부터는 취급소 종류로 넘어가면 된다. 자, 간이 탱크 저장소는 말 그대로 간이로 설치하는 거죠. 용량이 600리터 이하인 간이 저장 탱크를 사용하고요. 간이 탱크 저장소에 설치하는 간이 저장 탱크는 3개 이하로 해야 된다. 그리고 동일한 품질의 위험물의 간이 저장 탱크를 2개 이상 설치하면 안 됩니다. 자, 간이 저장 탱크는 말 그대로 간이니까 용량도 600리터로 제한이 있고 간이 저장 탱크 저장소에 설치하는 간이 저장 탱크 수도 3개 이하로 하고 같은 품질의 위험물일 경우에는 2개 이상 설치하면 안 됩니다. 1개만 설치해야 된다. 자, 간이 탱크도 두께는 3.2mm 이상의 강판을 흠이 없도록 제작해야 되고요. 역시 70kPa 압력으로 10분간 수압
수압시험을 실시해서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해야 한다. 요건 동일합니다. 간이 저장 탱크 두께 3.2mm, 70kPa 압력 10분간 수압시험합니다. 용량은 600L 이하. 자, 그리고 간이 저장 탱크는 간이라고 해서 넘어지거나 불안해지면 안 되겠죠? 움직이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지면 또는 가설대에 고정을 시켜야 되고,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탱크 주위에 너비 1m 이상의 공지를 두고, 전용실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탱크와 전용실 벽과의 사이에 0.5m, 50cm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됩니다. 요 숫자들 암기한다. 간이 저장 탱크 주위 너비 1m 이상 공지 확보, 전용실 안에 설치하는 경우 탱크와 전용실 벽과의 간격 50cm, 0.5m다. 자, 탱크 저장소 중에 마지막으로 이동 탱크 저장소인데요. 이동 탱크라고 하면 흔히들 탱크롤이라고 부르죠. 그걸 차량에서 내려놓는 장소, 상치 장소라고 합니다. 옥에 있는 상치 장소는 화기 취급하는 장소와 인근 건축물로부터 5m 이상의 거리를 확보해야 되고요. 다만 인근의 건축물이 단층 1층인 경우에는 3m 이상 확보하면 된다. 예외가 있죠. 하천의 공지나 수면, 내화 구조, 불연 재료로 된 담 또는 벽이나 그와 유사한 것에 접하는 경우에는 요 거리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옥외 상치 장소에서는 인근 건축물로부터 5m 이상, 인근 건축물이 1층인 경우 3m 이상 거리 확보해야 된다. 반면에 옥내에 있는 상치 장소의 경우에는 벽, 바닥 보호 석가래 지붕이 내화 구조 또는 불연 재료로 돼야 되고요. 그 건물의 1층에 이 이동 탱크 상치 장소 설치합니다. 자, 이 이동 저장 탱크는 맨홀 및 주입관 뚜껑을 포함해서 모두 두께 3.2mm 이상의 강철판을 사용해야 되고요. 최대 상용 압력 46.7kPa 이상의 압력 탱크 외에는 역시 70kPa의 압력으로 수압 시험하고, 압력 탱크의 경우에는 최대 상용 압력 1.5배 압력으로 각각 10분간의 수압 시험을 한다. 그리고 이 이동 저장 탱크 내부에는 4,000L 이하마다 역시 3.2mm 이상의 강철판 등으로 안쪽에 칸막이를 해줍니다. 탱크 안쪽에는 3.2mm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그 이상의 강도 내열성, 내식성 있는 금속으로 칸막이를 설치한다. 얼마마다? 4,000L 이하마다. 그리고 이동 저장 탱크에는 안전장치를 해줘야 되는데요. 이 안전장치는 상용 압력 20kPa를 기준으로 20Pa 이하인 탱크의 경우에는 20kPa에서 24kPa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도록 하고요. 20kPa 초과하는 탱크에 있어서는 상용 압력의 1.1배 이하의 압력에서 이 안전장치가 작동해야 됩니다. 상용 압력 20kPa 초과하는 탱크다. 안전장치가 이 상용 압력의 1.1배 이하에서 작동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동 탱크 저장소에는 주행 중에 이 탱크 안에서 위험물이 출렁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파판이라는 것을 설치하는데요. 주행 중에 차량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브레이크 쏠림 방지 장치다. 이 방파판의 두께는 1.6mm 이상의 강철판으로 하고요. 이렇게 4,000L마다 설치되어 있는 내부 칸막이가 3.2mm 강철판인데, 반면에 방파판의 두께는 1.6mm라는 것, 그리고 이렇게 하나의 구획으로 구분된 부분에 2개 이상의 방파판을 설치하는 경우에 이 이동 탱크 저장소에 진행 방향과 평행으로 설치하되, 각 방파판은 높이와 칸막이로부터의 거리를 다르게 해서 설치합니다. 요 말은 탱크롤이 차량을 뒤에서 이렇게 봤을 때 방파판을 2개 이상 설치할 때는 이렇게 진행 방향과 평행하게 설치하되 각 방파판의 높이와 칸막이로부터의 거리를 다르게 설치한다. 자, 그리고 하나의 구획 부분에 설치하는 이 방파판의 면적 합계는 방의 구획 부분의 최대 수직 단면적의 50% 이상으로 할 것. 자, 이 말은 이렇게 구획되어 있는 부분에 방파판이 이렇게 있으면 전체 수직 단면적의 방파판이 면적이 50% 이상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 수직 단면적이 이렇게 타원형일 경우는 방파판이 40% 이상이면 된다. 그런 얘기인데, 지역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 방파판에 관련돼서는 두께 1.6mm 이상의 강철판이다. 요거 꼭 기억하시고요. 나머지는 참고로만 알아두십니다. 자, 그 다음에 방호틀이라고 해서 요 이동 저장 탱크가 있으면 그 위에다가 이렇게 철판을 덧대서 요 뚜껑 있는 부분에서 위험물이 흘러나왔을 때 요걸 가둬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방호틀입니다. 위에서 본다면 이렇게 사각형 형태로 뚜껑에서 위험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방지한다. 방호틀 두께는 2.3mm 이상의 강철판으로 하고, 요 위에 정상 부분은 부속 장치보다 50mm, 5cm 이상 높게 하거나 이와 동등한 성능에 있는 것으로 한다. 방호틀에 대한 얘기고요. 이 이동 저장 탱크의 외부의 색상, 요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차를 타고 도로를 지나갈 때 요 위험물을 실은 이동 저장 탱크, 알록달록 색상이 각기 다른 탱크로리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 보실 때는 그 색상에 따라서 1류부터 6류까지 다른 종류의 위험물을 실은 거니까 앞으로는 탱크의 외부 도장만 보고 몇 류 위험물을 실었는지 바로 판단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1류의 경우에는 도장 색상이 회색이고요. 2류 위험물이다 적색, 3류는 청색, 4류 위험물일 경우에는 적색이 권장되고요. 5류 위험물은 황색, 6류일 경우에는 청색으로 도장합니다. 자, 전체를 같은 색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고 탱크 앞면과 뒷면을 제외한 면적의 40% 이내 면적은 여기에 속하는 색상 말고 다른 색상으로 도장 가능합니다. 암기할 때는 회적 정적 황청이다. 회적 정적 황청, 회적 정적 황청. 1류 회색, 2류 적색, 3류 청색, 4류 적색 권장, 5류 황색, 6류 청색입니다. 회적 정적 황청.
자, 그리고 요 이동 저장 탱크에 표시하는 표지의 위치는 전면 상단과 후면 상단입니다. 그리고 그 이동 탱크 저장소를 운반하는 위험물 운반 차량의 경우에는 그냥 전면 및 후면에 표지를 부착하면 되는데, 이동 탱크 저장소 위험물 운반 차량 표지의 색상은 흑색 바탕에 황색 반사도료를 사용하고요. 위험물이라고 표기해야 됩니다. 흑색 바탕에 노란색 반사도료로 위험물이라고 표기한다. 자, 그리고 이 UN 번호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아는 그 UN 맞습니다. United Nation Number라고 해서 UN에서 정한 운송 위험 및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에 부여된 고유 번호가 바로 UN 번호인데요. 대표적으로 휘발유의 경우에는 1203번, 경유는 1202번, 등유는 1223번 이렇게 되는데, 휘발유만 암기합니다. 1203번이 휘발유의 UN 번호다. 황색 사각형 안에 1203 써있다. 휘발유의 UN 번호 표시입니다. 그리고 그림 문자로 인화성 액체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요 적색 바탕에 검정색이나 흰색으로 이렇게 불꽃 표시로 그림 문자를 그리고요. 이 이동 탱크 저장소의 위험물 표지 게시 순서는 상단부터 위험물 표지, UN 번호, 그림 문자 이런 순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표지에 위험물 적고 UN 번호 1203,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림 문자 들어간다. 그리고 위험물 중에 알킬 알루미늄 또는 알킬 리튬, 올킬이라는 놈들이죠. 아주 위험한 물질, 이런 위험물들을 저장하는 이동 탱크 저장소에는 긴급시 연락처, 응급조치 관련 필요사항을 기재한 서류, 고무장갑, 밸브 등의 결합 공구와 확성기를 비치해야 됩니다. 요건 앞에서 한번 나왔었죠? 알킬 알루미늄, 알킬 리튬 저장하는 이동 탱크 저장소, 긴급시 연락처, 응급조치 필요기재 서류, 고무장갑, 밸브 등 결합 공구, 확성기 비치해야 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제조소 등의 위험물을 저장, 운반, 취급하는 시설들에 대한 세부 규정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 이론 정리 마지막 시간으로 주유 취급소, 판매 취급소, 이송 취급소 등 취급소에 대한 내용과 탱크 용량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제5과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사항을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공공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